안녕하세요. 예. 저도 제가 2006년도에 방송대 관광학과 3학년 편입해서 딱 20년 전입니다. 벌써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방송대에서 이제 6개 학과를 8개 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관광학과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문학도 했고 중문학, 일본학, 교육학, 문화교양학, 법학, 행정학, 법학, 농학 다 했어야 했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국문학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그래서 국문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고 다시 2학년 편입해서 이제 지금 9번째 학기를 이제 한 3학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좀 총학생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1학기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청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바로 과제별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과제물 특강을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그 글을 좀 연재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쓴 글인데요. 즐거운 중독 공부의 힘에 빠져보시기를 이렇게 써놨죠. 글자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고 튀어 오른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봄은 만물이 그 생동하는 계절. 우리가 출래 불사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봄이 왔는데 봄과 같지 않다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봄에 또 꽃샘추위도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이니까 지금 작년에 19년째 됐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2002년에 여기 나오지만 동서 비교문학 쪽으로 영문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유대계 작가를 도연명하고 불교와 노장사상 이걸 비교한 쪽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관광학 이런 쪽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고 영문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한 게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지식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teaching is learning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예요. teaching is learning. 여러분 교학상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교학상장. 그 문화교양학과 보니까 스터디에 교학상장 스터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라는 거는 다른 건 좀 넘어가고요. 이쪽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평생학습 이런 데에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방송대 우리가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 하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게 예전에 햇반 선전할 때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햇반이었다 해가지고 한번 선전해서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방송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순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그런 말 했거든요. 학불가이기라. 이건 뭐냐면 배움이라는 건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 방송대 들어오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미술관 동물원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썼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 이 대사 들어보셨어요? 예. 되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래서 사는 동안 정말 뭔가에 빠진다는 거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I mean to 블라블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싶다. 방송대 공부가 처음부터 풍덩 빠진 줄만 알았지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이 인생에서 즐거운 어떤 공부의 중독 이런 걸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는 책도 좀 많이 썼어요. 이게 제가 쓴 책들이에요. 한 6권 정도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부터 영어책, 시집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송대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책도 쓰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과제물 특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제물을 써야 하잖아요. 과제물 쓰는데
아마 처음 이렇게 방송대 공부를 하시면 과제물 쓰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는데 뭐 기본적인 과제물 쓴다는 것 자체가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작성하는 법 이렇게 썼는데 뭐 과제물이나 논문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과제물이 좀 더 커지면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과제물은 그 A4 용지로 하면 몇 장 정도 되냐면 5매 이내예요. 5매 이내. 5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5매 이내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과제물 쓰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차를 쓰셔야 돼요. 목차.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 목차를 써줘야 돼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라고 목차. 그래서 목차는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 목차 이렇게 쓰고 이 그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 이거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참고문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참고문헌을 이렇게 쓰십니다. 참고문헌을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면 페이지를 누르는 게 있어요. 그 페이지 쪽번호 매기기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본론에서는 큰 주제를 보통 이제 1, 2, 3, 4 이제 화면에 보시면 1, 2, 3, 4 정도로 쓴다라고 나왔는데 뭐 1, 2, 3, 4라고 써도 되고요. 한 1, 2, 3 정도로 쓰셔도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본론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본론의 주제는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문제를 출제한 그 의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A란 A와 B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논하시오. 그럼 일단 1번 하면 A라는 걸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B라고 설명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3번에서 A와 B에 대한 비교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벌써 1, 2, 3번까지 나옵니다. 이 리포트를 쓸 때는. 그렇죠? 1, 2, 3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각주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랑 이럴 때 각주를 별로 안 다룰 텐데 각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주는 어떻게 다냐면 여러분이 그 아래 한글인데 보면 입력 부분이 있어요. 입력 부분. 이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면 입력 부분이 있거든요. 입력 부분을 잘 누르면 옆에 그 여기 지금 보이면 입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입력이라는 게 보이죠? 아래 한글 그 위에 보여요? 여기 입력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되는데 누르면 여기 이제 각주 뭐 이렇게 여기 뭐 주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여기 각주 보여요? 네. 이런 걸 누르면 바로 밑에 이제 그 각주를 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입력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아래 한글에 각주라는 부분을 누르면 밑에다가 이제 자기 설명을 쓸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셔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미주라고 해서 그 어떤 단어의 끝에다가 주석을 붙였는데 요즘은 그 미주가 없어졌어요. 제가 영문학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미주가 또 그 중요한 대세여가지고 미주로 썼다가 최근에 다시 이게 각주로 풋노트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주는 용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면 되는데 리포트는 이제 통상적으로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그러니까 각주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용어를 설명을 거기 밑에다가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다가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밑에다가 토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본론의 말을 요약하고 내 소감을 쓰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본론의 말을 쭉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5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장에 서론을 쓰겠죠. 그리고 5번째 장에 결론을 쓰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에서 네 번째 장까지 한 3페이지 되겠네요. 여기에 뭘 쓰겠어요? 본론을 쓰는 거예요. 그럼 딱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도 보통 교수님들이 몇 포인트를 가냐면 11포인트로 이제 많이 쓰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경우는 10포인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몇 포인트로 쓰느냐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몇 포인트로 쓰냐라는 걸 지정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12포인트로 쓰라고 했는데
10포인트로 써도 감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무슨 채로 써라면 그 채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 5장을 쓰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송대 무슨가 경제학과에 그 경제학 쪽에 뭐 경제학 사회학 쪽에 석사학위를 받아서 방송대로 오셨는데 너무 나는 이 부분을 잘한다 해서 5장을 쓰라고 하는데 2장만 쓴 거 요약해가지고 점수 줄까 안 줄까요? 점수 안 주죠. 그래갖고 뭐 30점 만점에 한 20점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에서 이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내 소감을 쓰고요. 본론을 쓸 때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할 때는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인용한 문장이 끝나면 끝부분에 이제 그런 저자, 이름, 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 형태를 쓴 거고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각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에 이렇게 홍길동 76이라고 쓴 게 이런 게 이제 미주라고 그래요. 단어의 끝에 쓰는 건데 요즘은 이런 미주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참고문헌은 인용한 걸 쓰는데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면 저자, 그다음에 책 제목은 이중꺽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그리고 책 제목은 어떻게 쓰냐? 가나다 순서로 씁니다. 가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논문은 아까 12에서 15쪽이라고 했고요. 보통 리포트는 뭐 12에서 15쪽을 쓰지 않고 요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방송대가 예전에 다 논문이 있었어요. 요즘 논문 있는 과가 있나요? 아마 거의 없어졌을걸요. 아마 문화교양학과하고 몇 개과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되게 편한 시기에 들어오신 거고 예전에는 그 방송대가 강의를 이렇게 듣잖아요. 강의를 들어도 0점이었어요. 강의를 들어도. 요즘 강의만 들어도 몇 점 줘요? 20점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출석 수업 이런 거 들으면 3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몇 점을 먹고 들어가요? 한 28점, 50점까지는 좀 그렇고 28점 따겠죠? 28점을 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포트에만 쓰거나 출석 이렇게 쓰면 그러면 기말 50점 중에서 몇 점 맞으면 돼요? 12점 맞으면 맞나요?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50점이죠? 아니 50점. 아니 28이 아니구나. 48점이잖아. 48점 이게 합하면 그 60점이잖아. 48에다 12점 하면 60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대 저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59점 맞아가지고 F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F 맞으면 천연기념물이에요. F를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8점이고 기말 시험에서 이제 1, 2, 3, 4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찍기를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1, 3 이렇게 해서 막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말 비싸게 바꿔요. 비싸게 바꾸고. 그러니까 보통 방송대에서는 시험을 이렇게 제가 봐보니까 1번, 4번보다 2번, 3번이 많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1편 다시 2번을 쭉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내가 아는 거 모든 걸 2번은 그러는 게 아니야. 아는 거는 뭐 3번, 뭐 4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확률 게임이라서 막 1번만 막 25문제에서 1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골고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번, 3번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59점 맞아가지고 F 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방송대 문제점이 뭐냐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이제 한 학기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학기가 되면 뭘 배웠는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 뭘 배웠는지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 공부했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있어. 무슨 과목을 공부했지? 그것도. 그래서 방송대가 문제가 뭐냐면 습자지식이에요. 이게 그때는 잘하는데 시험 끝나면 뭐 진짜 어디로 내가 뭐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이게 볼펜을 시험을 보면 1, 2, 3, 4 써가지고 불리잖아요. 불리는데 볼펜 불리나 보다 그랬는데 또 한 10분 있다가 또 불리는 거예요. 볼펜을 다 써놓고 또 뭐 하냐 그랬더니 검산 중에 볼펜 또 불린다고 검산 중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번, 3번 이런 걸로 해서 쭉 그리고 공단식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정말 공부를 뭐 이렇게 많이 못했거나 그랬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A 플러스 맞을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예전에 좀 쓴 건데 이렇게 뭐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 서론하고 이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거나 똑같아요. 리포트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뭐 저희는 이제 박사논문을 다 써봤는데 서론, 그다음에 본론,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5개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그 학위 학사 논문 쓸 때 예를 들어서 참외로 뭐 본론에 1 참외로 2 자화상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제 말로 뭐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 참외로 우물을 통해 바라본 하늘 자화상 뭐 이런 식으로 뭐 괜찮죠 내용이 순수애로의 회기 별에는 밤 뭐 식민지 지식인의 저 이런 식으로 쓰고 페이지를 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그 다음에 참고문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론을 쓰면 서론은 일단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여러분 서론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서론 쓸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제기를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론에 윤동주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렇게 뭐 자완성을 기하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서론 같은 경우는 자기 말로 쓰는 게 좋아요. 어떤 책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맞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첫 단락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할 때는요 2개의 단락을 인용하면 표절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용을 하려면 하나의 단락만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세요? 하나의 단락이 뭔지 아시겠죠? 단락이 그걸 인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각주를 달아 뭐 홍길동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내 말을 한 2-3줄 정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리포트를 쓸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조금씩 붙여주시면 그게 이제 하나의 리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자, 요 3줄은 뭐냐면 여러분이 과제물을 이제 받으실 거 아닙니까? 과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요. 맞죠? 네. 과제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시에 나타난 시어들의 어감에서 저항적 숙제를 느끼는 건데 필자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걸 쓸 때는 여러분이 어떤 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본인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윤동주의 시를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화돼서 살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하고 대학의 공부도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약간 수동적이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 같은 것을 쓸 때는 특히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시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이제 전문을 인용을 하거나 일부를 인용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각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각주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여기 구리 거울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저 위에 이 구리 거울이 뭔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주를 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이 리포트를 쓸 때 여러분 그 각주를 안 달잖아요. 그러면 30점 만점에 30점을 만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각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려주죠. 각주를 안 달거나 목차를 안 달아요. 그러면 한 2점 정도는 최소한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각주나 나는 A 플러스를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A 플러스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 보면 와 뭐 하나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2개 틀렸어. 많이 틀렸다고 하는 분.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 각주나 목차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에 나오는 거울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써놨죠. 밑에 보여 여기 이런 것들이 여기 글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보는 거울이냐 아니면 어떤 자아를 돌이켜보는 거울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뜻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주는 이렇게 단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늘이 어떻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적자가 여기 나오죠. 미움과 연민의 양가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리포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의 말도 여러분 첨가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나의 말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말만 다 써오면 도대체 네 목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쓰는 연습. 근데 내 말을 처음부터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용을 해요. 여기저기서 인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쓰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2번, 3번, 4번에 여기 보면 각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주는 이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목소리로 조금씩 설명을 하시면 돼요. 좋은 어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추동이란 말 나요. 추동. 영어로 드라이브란 말 쓰는데 관광학에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요인. 추동이라고 하거든요. 좀 유식한 말로.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결론으로 쓰는 거예요. 자,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윤동재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을 시 5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쓰죠. 제가 이제 중간에 점점점은 다 빼버린 겁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04 다음에도 제가 어떤 말들을 막 집어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윤동재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은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쓴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윤동재 시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했죠. 자, 참고문헌 이때 중요한 참고문헌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고문헌 아까 제가 가나다 순서로 쓰라고 그랬죠. 가나다로. 그래서 여기 지금 권영민이 나오고 김남조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로 쓰는데 아야오여 오요의잖아요. 그러니까 권영민이 먼저인 거예요. 김은 이잖아요. 이 발음. 그리고 김재욱. 만약에 김이 똑같으면 이응 지으시잖아요. 맞죠? 순서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강수가 만약에 났는데 똑같은 작가의 또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면 마강수를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쓰시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학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인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된 그 학위 논문 앞에 있는 걸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학위 논문을 써주면 그렇게 이제 순서로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가계 사회심리학적 고찰로 이제 관광학과를 다닐 때 이제 썼던 학위 논문이었는데 그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논문이 또 인문학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사회과학은 막 서론, 본론, 결론을 쓰긴 쓰는데 뭐 이론적 배경, 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약간 통계학적이랄까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회과학적인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좀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썼죠. 본 논문은 어쩌고 했다. 그 부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 리포트를 쓸 때는 논문이라고 쓰지 말고 본 리포트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지금 논문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쓰실 거는 리포트는 어떠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쭉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가가 있다. 거기 5번 각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가라는 게 레저 스포츠, 레저잖아요. 그러면 여가는 일과 반대의 개념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저는 좀 길게 썼는데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좀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론적 배경 이런 것도 썼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론적 배경에서 두 번째 단락에 서로 일과 여가가 서로 닮아간다는 동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중구 사실. 이건 제가 미주라고 그랬죠.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각주 형태로 쓰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제일 위를 누르면 각주가 나오죠. 저 위에 보이시죠? 각주를 누르면 밑에다가 이 각주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가학을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그 관광학과 1회 졸업생인데 요즘 도시 컨텐츠 관광학과로 바뀌었죠. 근데 그때 이제 여가학의 사회 심리학적 조망 이런 식으로 제가 학사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회 여가학의 심리학적 구체를 살펴봤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게 여가학.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쓰고 연구에 또 한계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향후 과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보고 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논문이나 리포트를 썼을 때의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더 수정을 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참고 문헌을 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참고 문헌은 일단 저자를 먼저 쓰고요. 아까 설명했죠. 저자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뭘 씁니까? 그 책 제목을 써요. 책 제목. 그리고 출판사를 쓰고요. 네, 출판 연도를 써요. 지금 잘 말하셨어요. 이게 이제 참고문헌을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 각주를 달잖아요. 각주 어떤 내용이 각주를 달 때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주목해야 되냐면 자 각주를 달 때는 자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만 쓰면 안 되고요. 내가 몇 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판 연도까지 쓴 다음에 페이지 내가 인용을 하잖아요. 페이지에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PP라고 표현해요. 16에서 17 아니면 16만 인용했다 1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요. 인용을 한 표씩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거를 참고 문헌에 쓸 때는 이것도 그 글쓰기 공부해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참고 문헌을 쓸 때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각주를 달 때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참고 문헌을 달 때는 그런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 고동 2002에 났잖아요. 이게 연도가 제일 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논문을 쓰는 방식 중에서 특히 이제 교육학 쪽에 교육학이나 관광학 이런 쪽은 또 이걸 고수하는 학과가 있어요. 이런 쪽의 학과들은 지금도 연도를 이렇게 저자를 쓰고요. 그냥 가로를 쳐서 출판 연도를 먼저 써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 학과마다 그런 걸 선호하는 학과가 있어요. 이해가시 전통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고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단일본이 아닐 때는 이렇게 이중꺽쇠를 가지고 출판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편이나 짧은 거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단편으로 이렇게 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설 같은 것을 인용을 했는데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중꺽쇠를 하겠죠. 근데 그것이 단편일 때는 이중꺽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단편 표시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또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영어로 된 것을 좀 인용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걸 인용을 할 때는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작가를 쓰고 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된 거에서는 보세요. 영어로 된 걸 인용을 할 때는 책 제목을 책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책 제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쓰느냐? 영어를 A, B, C, D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이중꺽쇠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태리키를 쓰는 거예요. 이태리키가 뭔지 아시죠?
기울여 쓰는 거 사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여 쓰는 이걸 지정을 해서 기울여 쓰기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인용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글 쓸 때 되게 중요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참고 문헌까지 제가 쭉 설명을 좀 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이 내용의 기본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제가 이걸 해가지고 시간이 7시에요? 7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수업을 하면 그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만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요. 뭐 길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하고 리포트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제가 Q&A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리포트를 쓰거나 이럴 때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 6시 50분, 7시 20분까지 한 20분 정도 더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이제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머리에 오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는구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 리포트 과제들 다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래서 그 손을 좀 들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걸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말씀하세요. 저기 일단 리포트를 제가 다 쓰고 네. 뭐 문장을 읽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 GTP를 좀 사용해도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질문하셔서 챗GPT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좋은 질문이 있어요. 이 챗GPT를 인정을 하는 학과가 있고요. 그걸 인정을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학과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잡는 리포트야. 그냥 다 잡아내더라고요. 그런 조금만 내가 이걸 찾기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이런 걸 좀 써봐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카피 킬러라는 기계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피 킬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카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카피했다는 게 바로 떠요.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거 적중률 몇 프로 뭐 이런 거 팁을 보면 많이 나오죠. 내가 어떤 논문을 그냥 무더기로 막 인용을 하면 뭐 인용률 70% 80% 이런 게 카피 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신화의 세계라든가 신화의 세계 요 3학년 여기 편입하신 분들은 듣는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뭘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리어드나 오디세이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느낀 점을 당신의 말로 쓰시오. 근데 이제 귀찮거든. 일리어드 오디세이 읽어봤자 와 진짜 이 잠안 올 때 읽으면 한 페이지 읽으면 잠자요. 수면제가 좀 책인데 재밌는 사람은 재밌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거를 그냥 일리어드 뭐의 1장에서 5장까지를 좀 요약해줘.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을 이렇게 바꾸고 여기 말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다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되게 챗GPT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챗GPT는 절대로 모른다는 말 안 해. 몰라도 모른다는 말 하진 않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정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육괴정 그러니까 여성 육자에다가 느티나무 개자에다가 느티나무 개자가 있어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육괴정을 딱 이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 뜻이 뭔지 설명해줘.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정답은 육각정입니다. 이렇게 육괴정이라고 제가 이거 사진 찍었는데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진짜로. 육각정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 자기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육각정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챗GPT를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요. 물론 이제 챗GPT가 수학적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답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어떤 추론적인 사고 방식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해서 국문학 공부하는 분은 만약에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리포트 중에. 그러면 이 귀찮잖아요. 어떤 작가의 작품의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대로 해놓고 비교해줘. 그럼 얘가 뭐 정말 한 10초도 안 돼서 주주주주 막 설명을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챗GPT는 이 소설과 그 영화의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얘가 잘 못한다니까. 그래갖고 막 자기 말대로 멋대로 써요. 멋대로 진짜 이건 멋대로 써가지고 그걸 이게 좀 잘못 쓰잖아요. 그리고 50점 만점에 이거 좀 잘못하면 막 16점 나올 수 있어. 20점.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챗GPT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해도 된다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이 AI가 많이 이제 뜨다 보니까 철학가가 그렇게 인기래요. 옛날에는 철학을 하면 참 이게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러는데 요즘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경쟁률이 막 20대 1, 뭐 30대 1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챗GPT 시대 때문에. 그러니까 꼭 명심하게. 또 다른 질문. 예. 참고 문헌은 페이지에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참고문헌 인정을 뭐 안 된다고 하면 인정을 안 되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1에서 5페이지를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참고문헌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가 그 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이 보통 한 35행에서 36행 정도가 한 행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페이지를 썼는데 참고문헌 인정 안 된다고 하면 6페이지에 한 참고문헌이 이게 10개다. 그럼 10개 정도를 10줄 정도 쓰시는 게 좋죠.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그게 한 페이지에 35행 정도 잡고요. 그거를 빼고 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문헌은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예전에 정말 요즘은 이제 출석 수업이 현장에서 안 쓰잖아요. 요즘 되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출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현장에서 써야 돼. 지금처럼 리포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현장에 써서 진짜 실화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학생이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오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그래갖고 정말 이제 못 쓴다고 해서 이게 종이만 내면 안 되니까 그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썼대요. 그걸 답을 몰라갖고. 그래갖고 3점 만점 26점 말고 그랬더래요. 야, 그거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거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대요.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정답을 출석이나 옛날에 그랬어요. 못 쓰면 비슷한 거라도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쓸 때에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쓰시고 하여튼 챗GPT는 그걸 쓰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챗GPT가 문제가 뭐냐면 그걸 쓰면 되게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한 10초면 막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좀만 내가 수정하면 좋은 점수 맞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다 좀 문제들이 많습니다. 추론적인 사고를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추론적인 사고를 한 상태에서 그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나 이런 걸 하면 그게 다 하여튼 페인킬러 이런 것처럼 다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각주는 맨 마지막 장이다. 아니 각주는 맨 마지막 장이 아니라 그 페이지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페이지마다 중요한 용어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추동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추동 뭐 이런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1, 2 이렇게 해서 각주를 달면 돼요. 그러니까 각주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학문적인 말들은 좀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갑자기 뭐가 어렵냐면 평소에 별로 보도 듣도 듣보잡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각주를 쓸 말이 없다면 한 5개 정도라도 각주는 다시는 게 좋아요. 각주를 하나도 안 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예, 한 장에 한 5개 정도의 각주를 한 장에 5개? 그건 너무 많은데? 한 장에 5개면 5페이지면 25개잖아요. 그건 전체 5장 예, 그러니까 전체 5장 중에서 그러니까 5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장에 1개 정도, 또 많으면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주는 아주 많은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럼 메인과 스키다시가 달라. 우리 여러분 횟집 가가지고 튀김만 열심히 먹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주는 그 옆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각주 내용도 페이지에 들어가요. 예, 각주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각주는 뭐 어차피 써봤자 뭐 크게 그 분량 자체가 뭐 이게 밑으로 각주로 달아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양을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페이지에는 각주 자체도 하나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죠. 당연히. 예. 또요. 그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비판적 서평을 쓰는 요령이 있습니까? 비판적 서평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세상 읽기야 논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비판적인 서평은 내가 그 요즘 뭐 내용들 자체를 그러니까 그 책의 세상 읽기야 논술 저도 옛날에 좀 공부한 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않는 다른 관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게 그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다고 추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새잖아요. 새. 야,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새 불이잖아요. 불이 맞죠? 새 불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토끼 모양으로 되거든요. 토끼 모양 맞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바라볼 것인지 이쪽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비판적인 사고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그것을 쓴 작가나 철학가가 판단하지 못한 어떤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는 남들이 보지 못한 시선을 써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뭐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책을 읽어보시면서 그것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상적인 내용을 쓰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기존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 책이라든가 내용들 보면 기존의 관점의 논문도 있지만 기존의 관점과 전혀 다른 어떤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게 비판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작가가 생각하지 못한. 저도 이제 박사 논문 막 쓸 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이렇게 쓰는데 맥베스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rayer.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영배우 하다가 full of sound and purely signifying nothing.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 signifying nothing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으로 말하면 인생 무상하고 같잖아요.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양의 어떤 불교적인 관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논문을 쓴 적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관점을 여러분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서평에도 예. 각주가 들어가야 돼요. 서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평이라는 거는 일종의 비평이라는 거고 크리티시즘이거든요. 서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평은 비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각주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분씩 하세요. 네. 제가 이번 출석 수업할 때 그 리포트 한 장에 내라고 해서 냈었는데 네. 저희 동생이 그 리포트 한 장을 봐주면서 네. 내용이 뭐 그동안 알고 있던 사회복지와 한국방송대학교의 사회복지에 지향하는 사회복지에 차이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썼는데 네. 저보고 제 동생인데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너무 구어적 표현을 썼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구어와 문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은?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깎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듯이 음. 썼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그랬거든요. 네. 구어적 표현은 그런 아, 그러니까 구어적 표현하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소신해서 그러니까 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조식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조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은 뭐뭐 했음이라든가 이렇게 명사로 쓴다든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또는 했어요라고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구어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다 또는 뭐 한다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논문이나 리포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군대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안 다니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군대 어투가 다까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군대에서 고참이 군대에서는 다와 까로만 끝난다 알았나 했더니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나 까로 이런 식으로 끌어야지 뭐 해서 어떤 내용을 쓸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했습니다라든가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떨어지는 말투를 써야지. 그런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대 이런 거는 구어투잖아요. 어제 봤더니 뭐 여기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라 만약에 그런 것들은 구어투잖아요. 그러니까 구어투가 아닌 어떤 문어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뭐 했다. 아까 제가 여기 제 논문이나 리포트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근데 이제 보통 리포트를 뭐 했습니다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든가 이렇게 다의 의미로 끝나는 형태로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감사합니다. 예. 20분 되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시계를 좀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20분 되면 좀 쉬었다가 할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거기 인용을 예. 쓸 때 한 단락이 아니고 예. 책에 뭐 한 줄이나 한 줄? 네. 예, 예. 그 정도로 인용해서 아,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한 줄 인용을 해도 보세요. 그것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 줄을 인용을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용을 하면 뭐 홍길동 만약에 홍길동에 뭐 이렇게 어떤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좀 출판사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하더라도 그게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맞잖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인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단락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단락까지 인용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한 단락을 전체를 다 인용을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좋은 말은 당연히 두 줄이든 한 줄이든 인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예. 답이 되셨나? 예. 그 인용하는 거가 참고문헌 이런 거요. 예. 꼭 책이 아니고 뭐 어떤 신문이나 아, 그것도 좋은 질문.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네이버나 블로그 같은 경우 보면 그 위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자가 있고 보세요. 출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 제목 있어야겠다. 저자가 있고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데 지금 그 네이버나 블로그나 이런 경우가는 이제 거기 난 이거는 뭐 저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면 뭘 쓰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위에 보면 뭐 www든 뭐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있죠. 그게 있어요. 그 사이트의 주소라도 쓰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 저자가 없어. 그 다음에 책 제목도 없어. 이러면 뭐 연도도 없어. 그러면 그 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써서 인용한 표시를 써줘야 돼요. 내가 네이버에서 발췌 이렇게 쓰면 그게 너무나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용된 그 사이트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든 뭐든 인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인용된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하셔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한 단락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그걸 내 말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럴 수 있죠. 내 한 단락을 이제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나의 말로 이렇게 순화시켜 썼다고 해서 그게 내 말인 건 아닌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내 말로 인용을 했어도 그 내용은 내가 그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인용 표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표절이라는 게 뭐냐면 표절 요즘 플레이지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용을 하는데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표절이라는 게 표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용을 했는데 마치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도 안 해놓고 이렇게 써버리면 내 것처럼 이게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저자나 이런 거를 반드시 밝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또 질문 있으면. 20분 됐습니다. 아, 됐나요? 네, 좀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